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난 8월 27일 날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을 논하고는 그런 자리를 갖고요. 여기에 따른 주요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재외동포분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제도가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우수 국제인재의 귀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복수 국적 제도가 확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유학생에게 비전문 인력, 그러니까 2-9 비자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주어서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줍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주요하게 우리 외국인과 또 국내 체류, 재외 동포 사회에는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인구 구조 변화 대응 TF팀이 논의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구 구조 변화 대응팀은 지난해 2019년 4월에 제1기를 출범을 했고요. 올해 제2기를 또 구성을 해가지고 바로 이 제2기 이 인구 변화 대응 TF팀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국내의 인구 변화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전국 시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 인력도 해외에서 들여온다는 게 그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저희 동포세계 신문에서도 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국내 유학해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을 이 E9 비자를 주고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제도가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 국적 기화 신청한 우리 동포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 한국 국적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국 국적과 관련돼서는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제는 헌법이 제정되었을 때 제2조 1항에 이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국적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이 한국 국적을 부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적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 이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은 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에게는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를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이 버려진 아이 같은 경우, 이 부모가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한국 국적을 부여를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규정도 갖고 있습니다. 인지라는 것은 해외에서 이제는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할 경우, 그냥 미성년자면은
대한민국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부와 모에 의해서 저 아이는 나의 친자이다, 이렇게 인지가 됐을 경우에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지에 의한 이 국적 부여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국내에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한국 사회로 또 귀화를 요청하는 또 외국인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저는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그 기간을 한국에 체류하고 그 어떤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뭐 일반기와 특별기와 또 간이기와 이렇게 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국적을 허가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국적을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도 한국 국적을 부여해주겠다. 이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이 법적 계통은 보통 혈통주의를 중요시 여기는 저는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모가 일단 한국 국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자녀도 한국 국적을 부여받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사회는 이 속지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미국 국적을 이제는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 준다는 것은 혈통주의에서 혈통주의를 따르는 속인주의에서 이 속지주의, 그러니까 출생지주의라고도 합니다. 이 출생한 그 나라에 이전 태어났으면 그 나라의 국적을 부여해 준다는, 이걸로 이제 바뀌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저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그 혈통주의 원칙을 전면 수정하는 게 아니라 우수 인재 등 일정 요건을 갖추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국적을 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 이제 국적을 주는 것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외국 사례라든가 이런 연구를 이제는 실시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나서 이제 도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하나의 방침으로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도 한국 국적을 부여해 주겠다는 이 발표가 나름대로 이렇게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지금 한국 인구가 상당히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이 지난 8월 28일 발표를 했는데요. 2019년 등록 센서스 방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은요, 2019년 11월 1일 기준 이 한국에 거주하는 총 인구는 5,178만 명이었습니다. 이 인구는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한 15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0세에서 이 14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소년 인구라고 하는데요. 이 인구가 한 17만 명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이 보통 고령화 인구라고 하는데요. 이 인구는 36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 유엔에서는 그 나라의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이라 그러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한국 사회가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그 국내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 준다는 그런 정책 발표 내용은 지금까지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두 번째는 복수 국적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수 외국 인재의 기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복수 국적 제도를 9월부터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9월이면 이제 뭐 다음 주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수 국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두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통 복수 국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복수 국적 문제가 한국 사회에 한참 지난 2009년도 10년도경에 한참 불거졌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미국으로 원정 출산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는 미국 국적을 좀 취득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부모는 한국 국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갖는 두 위의 국적을 갖는 복수 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정 출산을 해서 미국 국적자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 한국 사회는 특히 이 군 복무를 의무화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장 출산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참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정부는 한국 사회에서는 국적법에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0년 5월 4일부로 이 국적 선택 의무 불이행제 국적 자동 상실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0년 5월 4일 개정된 이 복수 국적 허용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 소개해 드리면요. 이 종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 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 이 개정법, 그냥 2010년 5월 4일 개정한 법은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을 하면은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번 들어오는 9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복수 국적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이 조건을 갖추면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해도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은 한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9월부터 실시하는 복수 국적 확대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력에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공계 학부의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뭐 당장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볼 것은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도 지금 체류 만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출국 유예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용 허가제로 또 있는 분들도 이 체류 만료가 돼가지고 지금 출국 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출국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서 지금 해외 인력을 들여오고 있는데, 그 E9으로 들여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코로나19로 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지금 한국 국내에도 코로나19가 또 상당히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도 상당히 지금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국내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외국 인력 정책도 변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낸 바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낸 분이 누구냐면은 그 한국이주노동재단의 안대환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9일 저희 신문에도 그와 관련된 칼럼을 게재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의견이 지금 어느 정도 수용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 한국에 유학을 나온, 물론 이공계 학부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이들이 이제 고용 허가제로 바뀌어서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상당히 내 업되는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우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 또 고려인 동포 역시 이렇게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사람들은 뭔가 특단의 출입국 행정 조치를 취해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27일 이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열렸던 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팀의 발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